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이제 현재 시간 11시가 됐는데요. 어떻게 아침 맛있게 드셨나요? 자, 지금 시장은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뭐 그냥 대략 평균적으로 한 2% 정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그냥 어제 사실 이제 많이 올랐죠.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어제 하루 종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마켓하고 알트코인하고 다 잘 끝났고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이제 강했는데 이 강했던 이유가 뭘까? 비트코인에 의해서 간 게 아니고 이더리움의 상승 때문에 뭐 장중에 요 종가로 끝나기 전에 막 10% 이상 올라갔잖아요. 이더리움이 굉장히 이제 강세를 띄우다 보니까 지수가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최근에 이제 저도 코인 시장을 들어온 지 이제 뭐 얼마 됐죠? 1월에 들어가가지고 정식적으로 유튜브 한 건 2월인데 1월부터 하면 2, 3, 4, 5 이제 4개월 차 들어왔는데 저도 일단 시장 흐름에 놓고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죠? 좀 공식적인 게 있다. 그 말은 이제 뭐냐면 공식적인 게 있다라는 거는 뭔가 이게 답을 확실하게 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과 어, 이더리움 요 두 개 코인에 관련해 가지고 어, 지수를 이끄는 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한쪽이 쉬면 한쪽이 올리고 한쪽이 올리면 또 한쪽이 올리고 아니면 같이 쉬던지 같이 올라가든지 그래서 이 두 개 코인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조금 더 계속 공부가 필요하고 체크가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부분을 또 다시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흐름은 계속 상승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 상승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죠. 그쵸? 이제 어디 갔죠? 이더리움이 전고점 돌파하면서 어제 굉장히 강세가 나왔어요. 18%에 끝났네요. 제가 10%대 넘어가는 걸 봤는데 18% 넘어서 끝났으면은 엄청 강세죠. 웬만한 알트코인들 다 끌고 갔다, 견인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후에 다시 좀 눌림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얘도 이제 놓고 보면 어제자로 보면 어제 신규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더리움이 그래서 보면 최근에 오르지 못했던 코인들까지도 강제로 올리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 주었고 어쨌든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거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을 먼저 본다고 하면 전고점 돌파 후 이제 요 전고점 돌파에 대한 그래프 치수는 딱히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적게는 여기, 적게는 여기, 많게는 요 정도 선을 세팅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은 400만 원이 이탈하면 안 돼요. 종가 기준으로 장중에는 밀릴 수 있는데 400만 원이 이탈하면 안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중장기 투자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400만 원 이탈된다고 해도 350만 원 요 자리만 이탈되지 않으면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 의견을 드리되 요 구간이 이탈됐을 때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라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침에 빵을 먹었는데 슬슬 또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또 다시 넘어가서 보면 자, 어제 어떻게 끝났나 보니까 얘도 잘 끝났어요. 2.2%. 장중에는 뭐 거의 3% 근처까지 갔다가 조금 눌려서 끝나긴 했지만 잘 끝났고 현재 오늘 기준자로 또 봤을 때는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 여기 구간이 지금 어제자로 보면 어제자로 돌파를 못했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현재 위치를 보시면 어제 끝난 거 기준으로 좀 볼게요. 어제 끝나서 이렇게 오늘 현재 1.4% 정도 내리고 있지만 자, 아직까지도 돌파 여부를 좀 놓고 본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서 줄 거냐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밀릴 거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뭔가 무조건 갈 거야, 아니면 뭐 무조건 떨어질 거야, 이런 관점보다는 시장을 좀 보면서 대응하자라는 거죠. 근데 얘를 이제 분봉상 보게 되면 뭔가 이제 어, 요 상단을 회복하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량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뭐 빠진다, 못 간다, 이런 기준보다는 이번 주를 좀 놓고 봐야 되겠구나 라는 흐름을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뭐 흐름 전체로 놓고 보면 뭐예요? 예, 요 큰 박스 안에서 그냥 놀고 있는 구간이죠. 근데 사실 요 큰 박스 안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어, 너무 빠르게 올라갔다, 단기간에. 그래서 좀 쉬어갈 가능성도 우리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많은 거 있었지만 지금 하락하는 애들 보면 크게 밀리고 있지 않아요. 뭐 6% 정도면 괜찮습니다. 괜찮고, 올라가는 애들도 뭐 하나 뭐 18% 올라오고 나머지 뭐 8%, 5% 이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체크해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히 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더리움이 강세 때문에 알트들이 같이 올라가긴 했지만 비트코인을 또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종적인 흐름은 비트코인이 지수 대장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1번 대장인 거죠. 1번 대장, 그쵸? 1번 대장이기 때문에 꼭 봐야 하는데, 어, 이번 주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됩니다. 결정될 거기 때문에 흐름이 하락으로 갈지 상승으로 갈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근데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 정도면 조정 많이 받은 거 아닌가요? 라고 보는 게 과연 맞냐 라고 봤을 때는, 자, 오른 게 이만큼인데, 그쵸?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랐는데 조정을 이만큼 받는다? 어, 그런 거는 또 장담을 할 수가 없죠. 그쵸? 그리고 또 월봉상 보면 어때요? 흐름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이번 달 월봉 기준에서 양봉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확실하게 상승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한 7,200만 원, 요 구간이 이번 달이죠. 이번 달.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 달인데, 5월에 7,200만 원이 넘어서 끝나야 됩니다. 예, 무조건 7,200이 넘어서 끝나야 돼요. 여기서 넘지 못한다고 한다면 상승 가능성이 다음 달에 또 6월 달에도 나올 수 있지만, 하락 가능성도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금 단기간에 뭔가 수익을 냈다라고 해서 굳이 물론 수익 내면 좋긴 하지만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딱히 코인들을 뭐 살 게 있다 없다 따질 필요도 없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끌고 가셔도 되고, 그쵸? 이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나실 수 있겠지만,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하락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하락 후 급락 후 거의 급락 수준이죠. 여기 때 급락 후 빠른 반등이 나왔지만 저항에 머무르고 있고, 아직 추세가 돌파될 때까지에는 기간이 좀 남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를 음, 못해도 현금이 진짜 못해도 현금이 40%는 있어야 됩니다. 40%는 있어야 되고, 내가 1차 매수 2차 매수 했다고 해도 3차 매수 현금이 40에서 30%는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요. 그러니까 최소죠, 최소. 최소 현금 이 정도는 보유하셔야 되고, 만약에 현금이 좀 더 있다 하신 분들은 여유롭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단타, 그리고 짧은 대응, 단기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단타나 짧은 단기 대응이라는 거는 수익률이 1에서 5% 사이로 대응하고 치고 빠지지 않는 거죠. 팔았는데 더 가요. 그런 거는 사실 뭐 버려야 되죠. 그거에 미련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투자 자체에서 언제든지 시장 공략만 잘하면 먹을 수 있는 장세인데 그거 못 먹었다고 걱정하고 딱히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이미 하락장에 돌아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놓고 보면 비트코인 아직 회복이 못 됐고, 주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세 전환이 안 됐죠. 그래서 빠르게는 이번 주에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오늘이 뭐죠? 오늘 화요일이죠. 내일이 또 5월 5일이네요. 또 어린이 대공원 가야 되지 않나요? 예, 다 어린이 대공원으로 오세요. 내일 근데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비가 안 오면 가서 놀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동물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동물 보고 산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자연을 더 좋아하고 굉장히 내추럴한 남자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자, 이제 코인 자체도 여러분들 너무 이제는 하락장으로 전환되고 만약에 눌릴 걸 가정을 해서 현금을 최대한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제 댓글에서 봤어요. 댓글에서 봤는데, 아니 비트코인이 추세 돌파하면 사라는 거냐, 아니면 한 코인당 3회 분할 매수 하라고 하는데 추세 돌파 후 매수냐? 그럼 뭘 해야 되냐? 3회 분할 매수를 하는 거냐? 추세 돌파 후에 사라는 거냐? 둘 다 맞습니다.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둘 다 맞아요. 그럼 이 1번, 2번이 되겠죠. 그쵸? 자, 3회 분할 매수는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30에서 40%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하자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3번 하면 웬만한 추세 돌파는 다 합니다.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제 나중에 겪어 보시면 이렇게 하락 많이 하고 나서는 추세 돌파가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 단가도 조정이 되고 비중도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전환이 되고, 아니면 추세 돌파 후에 매수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하자 그랬죠? 돌파 전까지 소액 투자로 놀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다 맞아요. 방법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동시에 하셔도 되고, 이 둘 중에 1, 2번 중에 하나 골라서 하셔도 되고,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내가 조금 여기에 해당되겠다 하면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 두 개 안에서 보통 해답이 다 나오고 전환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몰빵하면 어, 대응이 안 돼요.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겪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몰빵하면 대응이 안 됩니다.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몰빵한 사람들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 떨어지면 손실이 어마어마해지죠. 그래서 제가 항상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추세 돌파 됐다 안 됐다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도 무조건 지키는 건 아니지만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흐름 자체가 지금 상승 후에 좀 눌리고 있는데, 아마 오후 때 지금 여기 지금 횡보 구간 있죠. 횡보 구간을 지금 지켜주지 못하면 추가 이탈이 나올 것 같은데, 알트코인은 지금 추가 이탈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쵸? 예, 살짝 알트코인 먼저 추가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오늘 하루는 조금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추세 상단에 거의 이제 초기에 왔는데 맞고 진짜 떨어질지 상승할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오후 시간대 한 3, 4시 정도 되면은 또 분봉상에서 어떤 흐름이 또 나타내 줄 거고 말을 해줄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요 구간 있죠. 일단은 이거 60분봉인데 여기가 지지 구간입니다. 지지선 구간인데 아까 여기 회복이 안 되고 여기 회복이 장중에는 올라갔지만 종가로 밀려버렸죠. 그래서 추가 하락도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은 그냥 릴렉스하게 지켜보시던지 단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지켜보시고 시장 흐름 보시고 그냥 추가 매수 한 대로 홀딩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지켜보시면 돼요. 아셨죠? 추가적인 거는 여기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에 따라서 어떤 흐름이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현재 여기서 바닥에서 반등이 나와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여기까지의 흐름 자체는 잘 올라왔는데 지금 요 고점에서 지금 요 꼭대기 현재 시점에서는 뭐예요? 상승 흐름이 약해졌습니다. 약해졌어요.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대응하시고 그냥 구경 한번 해보세요. 무슨 현재 이런 코인들이 있는데 뭐가 최근에 갔고 뭐가 못 갔는지 그냥 그 정도만 체크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랬죠? 제가 방향성은 정해진다 그랬죠. 방향성은 정해질 건데 그게 언제가 될 거냐? 이번 주다. 이번 주에 추세 돌파되는 거 보고 접근하고 추세 돌파하고 나서 근데 이제 또 그걸로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추세 돌파돼서 여기까지 가버리면 이만큼 올랐는데 뭘 사야 돼요? 코인들 이미 다 올랐는데 뭘 사야 됩니까? 이때 가서 추세 돌파하면요 살 게 더 많아집니다. 이해가 안 가겠지만 추세 돌파한 다음에 이런 코인들이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못 사신 분들 여기서 뭐 2, 30%못 먹었다고 하면 추세 돌파했을 때 4, 50% 먹을 수 있습니다. 전혀 뭐 걱정할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거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할 건지 분할 매수를 잘 하고 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그냥 이런 거죠. 내가 1차 추가 매수하고 2차도 추가 매수하고 3차도 추가 매수했는데 지금 보니까 흐름이 한 요 정도 돼 있네. 단가는 한 요 정도고 지금 상승이 단기 반등이 나와서 눌린다고 하면 좀 더 눌릴 수 있겠구나. 아니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올라왔을 때 비중을 일부 쪼개서 흐름을 또 파악해 볼 건지 전략을 짜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공부하고 개발하셔야 됩니다. 본인만의.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장 전체의 어떤 움직임은 이더리움이 반응을 최근에까지 올려줬지만 이제는 조정 타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의 흐름이 상승이냐 하락이냐의 움직임이 단기간에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만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대응해 주시고 이번 주 한 주간은 뭐 해야 돼요? 이번 주 한 주간 매매를 하되 극히 소액으로 아셨죠? 소액 1차 매수, 2차, 3차 매수를 하되 소액으로 하고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하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오후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